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07%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71% 하락 마감을 하면서 코스닥은 역시나 또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로봇, AI 관련주들 위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좀 뭐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다. 시장 분위기가 좀 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에 요때 아마 이제 시장을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테마 혹은 섹터들이 전부 다 고점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한 번 정도 확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나 포스코 애들도 확실히 이제 뭔가 꺾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 최소한 121선까지는 일단 밀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은 뭐 밀어넣고 여기서 단기 반등이 뭐 조금 나왔다가 삐대다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120선을 깨면서 추세를 이탈을 해버릴지 여기서 바닥을 또 잡아주고 윗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CPI 이제 발표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미국 증시가 여기서 뭐 CPI 그리고 코어 CPI 그리고 또 FMC까지 9월 이제 한 20일까지 연달아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요 구간 안에서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래로 틀지 위쪽으로 잡아줄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방향을 뭐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혹시 뭐 오늘 CPI 발표 후에 미국 증시가 뭐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 증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은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을 하게 되면 개파락 출발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증시가 전혀 뭐 큰 하락이 없었던 가운데 우리 증시만 이틀 동안 굉장히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도 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반등이 좀 나와야 될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뭐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주도 테마,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큰 눌림 구간 안에서 이제 눌림목 매수 관점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드렸고요. 이제 지수가 오늘 여기서 오전에 쉽게 반등이 안 나오고 꺾이길래 요 타이밍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봤어야 됩니다. 오전에 반등 살짝 나온 척 하다가 저점을 다시 깰 때, 이거 121선까지 밀겠다라고 봐야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중을 거의 절반 가까이 남겨놓고 있다가 이 절반의 비중을 일단은 여기서 한번 쓰고 혹시라도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3운봉인데 3운봉은 웬만해서는 저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일단은 보는데 혹시 하루 더 떨어지면 여기서 2차 매수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나눠서 사면 충분히 수익 구간은 줄 거라고 보여져서 오늘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들 눌림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자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최대 관심주는 일단은 로봇 주 중에서 이제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생각보다 하락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저는 11선까지 쫙 붙이면서 한 18만 원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하락이 깊지 않아서 원래 저는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장중에도 살짝 이렇게 이제 반등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반등 없이 원웨이로 떨어졌을 때 딱 매수했을 때 이제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오는데 오늘 장중에도 반등이 살짝 나오고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일 반등이 다른 종목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돌렸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저희 리딩방에서 매수한 종목은 오늘 SPG를 매수를 했고요. 하루 이틀 3일 3운봉임. 시장의 주도 섹터에 명실상부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뭐 SP 시스템 그다음에
최근에 좀 강했던 애들이 좋거든요. 오래전에 강했던 애들보다는 SBB테크 요 정도 애들이 지금 삼운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 보기가 힘든 자리죠. 주도주가 삼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부분 뭐 SBB테크는 21선 제가 SPG를 택한 이유는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가장 뭐 이제 고가권에서 이렇게 이제 삼운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SPG를 선택했는데 일단 뭐 지금 시간외를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반등이 좀 나오면 뭐 익절을 일단 해야 되겠죠. 추세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갈지 갭 띄우고 반등 나왔다가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단기 반등 후에 다시 죽을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간에는 분위기가 좀 좋아서 로봇주들이 내일 뭐 단체로 좀 반등이 오전에 세게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두산 뭐 우선주도 보시면 왜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두산 우선주랑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너는 두산 우선주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다고 해놓고 SPG를 샀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장중에 어떤 그 경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산 우선주는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8% 가까이 반등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근데 저는 장중에는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종가까지 보고 종가에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두산 우선주는 5일선 근방에서 한 8% 가까이 반등이 나와버렸는데 여기서 뭐 종가 베팅 한다고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장중에 반등이 나왔는데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양봉을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레인보우도 보고 있었는데 장중에 반등이 여기서 보시면 한 4% 가까이 나왔어요.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왔죠. 여기서 또 반등 나왔죠. 오늘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으니까 고가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세 번의 반등이 이미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그림은 오늘 이 반등이 없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우선주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반등이 안 나왔던 종목이 그러면은 내일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본 겁니다. 물론 이제 SPG도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뭐 이제 시원하게 반등이 일단은 나오지가 않았고 일봉의 모양만 봐도 한 삼운봉으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아마 SPG나 뭐 SP 시스템도 지금 거의 상한가 보내고 이틀 동안 떨궜잖아요. 아니면 뭐 SBB테크나 이런 애들이 반등이 아마 셀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중에서 SPG가 그래도 아직 11선 약간 살짝 깨놓은 기준선 요때 이제 급등 나오고 첫 눌림 구간이랑도 뭐 비슷한 자리죠. 네,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SPG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뭐 로봇주들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 중에 하나가 또 AI 관련주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종가에 뭘 살까? 로봇 중에서 하나, AI 종목 중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좀 사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SPG 사고 그다음에 마음 AI랑 솔트룩스 두 종목 중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솔트룩스도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딱 왔죠. 네, 여기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 최소한 여기 한 21선까지는 되돌림 반등이 나왔다가 죽더라도 그런 그림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래도 가장 대장주는 마음 AI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 AI를 이제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를 때도 로봇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AI가 뒤따라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로봇이 먼저 좀 반등이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AI가 예를 들면은 내일 반등이 뭐 조금 미적지근하게 나오다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은 마음 AI 아니면은 솔트룩스가 저는 좀 좋아 보입니다. 셀바스 애들은 영 좀 별로 그렇게 손이 안 가고요. 그나마 가장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마음 AI랑 솔트룩스를 단기 어떤 반등의 영역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야 하나만 더 넣어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루닛이었는데요. 야 오늘 시장이 엄청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요렇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가장 강했던 섹터인 로봇 섹터에서 한 종목, AI에서 한 종목, 지금 의료 AI 쪽에서 한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한 종목 비만 치료제 쪽은 별로 그렇게 오늘 인벤티지 랩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조금 구간 자체가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로봇 요렇게 이제 한 세 종목 정도를 저는 오늘 종가까지 지수가 밀 거라고 봤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루닛이 반등이 오늘 한 8% 가까이 나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은 좀 제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AI 그리고 뭐 의료 AI 이쪽이 최근에 사실은 가장 주도 섹터였는데 이번 이제 하락장에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대 관심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뭐 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마이크론이 여기서 요 요런 식으로 만약에 3분봉 정도 길게 이렇게 깊이 떨어졌으면은 이런 구간 안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애매했습니다. 거기다가 오전에 반등이 좀 나오다가 밀어버리는 모습이었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 안에서 한번 매수 관점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는 최근에 사실 섹터 자체가 힘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는 아니고 여기 이제 혹시 지수가 여기서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갈지에 따라서 반도체는 공략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르지 못하면 정말 그 자체적인 그 섹터의 힘으로는 절대 오를 수가 없는 섹터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좀 꺼려지죠. 장이 좋을 때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다른 뭐 섹터는 장이 조금 안 좋아도 뭐 반등도 시원하게 나온다던가 그런 모습들을 때때로 보여주는데 반도체는 정말 지수랑 거의 그냥 정방향으로 함께 가는 섹터다 보니까 지금은 뭐 관심을 갖기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지수가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게 됐을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뭐 반도체 종목으로는 뭐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애들을 보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오늘 오전에 반도체 살짝 들어 올리더니 패대기를 쳐버리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조금 안 좋게 봤던 게 있거든요.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 하나 마이크론도 올리더니 여기서 프로그램 완전히 패대기 쳐버리더라고요. 지금 두산 테스나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스페타시스도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도체는 일단은 지수가 확실히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조금 킵해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문제의 2차 전지 지금 시장의 하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범이죠. 얘네들이 정말 하락을 언제쯤 멈출까요? 지금 몇 음봉이죠? 1, 2, 3, 4, 5, 6, 7, 8 지금 9거래일 동안 하루 양봉 나오고 8일이 음봉입니다.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121선 에코프로가 121선까지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 정도 오면은 뭐 단기 반등에 대한 관점 정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로봇이랑 얘네들이 반등이 나올 만큼 다 나오고 뭐 정말 갈 게 없는데 지수는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정도에서 2차 전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도 120선에서 반등이 한 번은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이고요. 뭐 1차적으로 일단 에코프로의 한 121선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 구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DX도 결국은 이제 무너졌고요. 포스코 DX도 만약에 내일 정도 하루 음봉이 더 나오면은 하루 이틀 3일 3음봉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한번 1차 매수를 한번 가담을 해볼 만한? 한번 사고 정말 혹시라도 하루 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여기 전고점이죠. 여기 그래서 뭐 1차 한번 사고 뭐 2차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면 뭐 충분히 뭐 많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먹을 구간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나머지는 볼 만한 게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대장이었던 포스코 DX 정도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금양은 뭐 반등이 아주 세게 나올 만한 그런 뭐 자리들은 또 아니어서 좀 애매한데요. 투매 이후에 반등이 크게 세게 나왔던 뭐 요 정도 구간 그나마 뭐 찾아본다라고 하면 요 정도 구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정도 일단 보고 있고, 저번 뭐 방송에서 한 번 정도 언급은 드렸었는데, 뭐 당장 지금 우리가 화장품을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9월 먼저 중국의 춘절 앞두고 혹시 얘네들이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일단은 좀 지켜보다가요. 흐름을 누가 봐도 뭔가 인위적으로 잘 만들어 가는 느낌이 들면 그때 가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진핑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이건 또 굉장히 큰 재료이기 때문에 그 뉴스 체크도 좀 잘 하면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죠. 월요일 날 만들어놨던 이 양봉이 추세를 돌려 세우는 양봉인지 아니면 뭐 그냥 그때 그날 이날 시진핑 관련 뉴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된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관심만 좀 갖고 추적을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안 다뤄드린 게 뭐가 있을까요? 비만 치료제는 움직임이 좀 너무, 일단 대장이 인멘티지 랩이잖아요. 근데 움직임이 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날 뭐 신고가 영역에서 쭉 밀고 갭 띄우고 또 밀고 오늘은 또 반등시키고, 오늘의 이 반등이 다시 이제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인지 그냥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죽을지 아직은 좀 애매해서 알기가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흐름을 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좀 지켜보자. 요런 식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비만 치료제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뭐 또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됐을 때는 많이 오른 애들은 패대기 치고 밑에 있는 애들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애들은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옵션 만기일 때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섹터 확 밀어버리고 바닥에 있는 애들 올리고 뭐 요런 패턴을 좀 많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들은 제약바이오 쪽인데 뭐 딱히 또 제약바이오도 볼만한 게 또 많이가 없어가지고 HLB도 어제 좀 오르는가 싶더니 일단은 뭐 음봉이 나오고, 아무튼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뭔가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을 찾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현재로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을 찾기보다는 어떤 그 눌림목 구간, 과대 낙폭에 의한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한 그런 매매로 일단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짧게 이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히 이제 나타낼 때까지 좀 그렇게 좀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버티다가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매매 전략을 다시 뭐 적극적으로 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수가 좀 많이 줄어서 서운합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